자, 답 부를 테니까 채점하세요. 답지에 헷갈리지 않게끔 틀린 것만 문항번호에 딱 상관 보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죠? 18번 3, 19번 5, 20번 2, 21번 2 이었고요. 22번 3, 23번 3, 24번 4, 25번 5, 26번 4, 27번 4, 28번 5, 29번 4, 30번 3, 31번 1, 32번 1, 33번 2, 34번 1, 35번 5, 36번 4, 37번 3, 3. 그 다음 38번 3, 39번 4, 40번 2, 41 5, 42 4, 43 5, 44 2, 45 4였습니다. 시험지에 옮기셔도 되고요. 몇 개? 28개라는 거야. 아니, 야, 니네가 푸는 문제가 28개라는 걸 계속 몰라? 네. 안 들어오는데? 네. 나 지금 28개. 분리받고 자, 옮기셨으면은 주시면 됩니다. 안 옮겼어요. 틀린 개수를 적어야 돼? 맞은 개수를 적어야 돼? 아니, 계속 안 줘도 된다고. 아 그래요? 아니 이걸 틀렸는데 나 이거 열심히 네? 오늘이 핑크인가? 아니, 맞추는 개수가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 틀리는 개수들이 왜 이러지? 틀린 개수들이 왜 이러지? 어려웠어요? 제안보다? 자, 아 잠깐만. 네. 다섯 개?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열심히 했어. 열심히. 18번은 문제 없었던 것 같고, 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지금 이게 이제 주제유지 제목장부터가 딱 잡혀야 돼. 안 잡히면 힘들어요. 오케이? 자, 보시면 선지에 뭐 성공의 기회를 놓지 않도록 대비해라, 구체적인 실험하는 성공의 선택들아, 뭐 이런 얘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첫 문장 봤을 때 뭐가 나왔냐면은 most people. 그러니까 지금 몇 개를 맞추느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두 개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시간 안에 푸는 것과 두 번째 동그라미 밑줄 치는 거라고 했어요. 강조 표현은 동그라미 쳐주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핵심어 닦은 거에는 밑줄 쳐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most people 나왔어요. 이거 동그라미 친 이유가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some people, many people이고 현황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맞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능력을 잃어 to think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건 나쁜 거죠. 근데 언제야? when 동그라미였잖아. when, if, unless, without은 조건이니까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조건일 때? face to face with high success 높은 성공했을 때, 그죠? 성공했을 때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는다는 거야. 그 성공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선지에 1번은 성공의 길을 놓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 안 되고 4번은 큰 성공을 위해서 작은 성공에도 같이 부여하니까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2번도 실현 가능한 성공 전략을 수립하니까 아니야. 근데 5번은 성공 때문에 나빠지지 않게끔 주의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 몇 번이야? 벌써 첫 문장만 봐도 5번이에요. 확인하자. 그죠? 슬쩍 그 두 번째 문장 어떤가 내일하고 있으니까 이 내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 거야. 굳이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같은 얘기 반복할 거거든. 첫 둘을 보는 이유는 첫 문장이 단순 도입일까 보는 거였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어디로 가? 끝 문장 가서 확인하자. 자, 끝 문장 왔다니까 여기입니다. You must. 그죠? 조동사는 무조건 강조잖아. must, should, have to, need to 이런 거지. 그다음 take drastic action. so that이 뭐뭐 하도록이니까 역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강조입니다. 자,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your past success. 당신의 어떤 과거 성공이 그죠? cloud the attitude. 태도를 구름으로 가리는 거야. 하지 않게끔. 성공 때문에 나빠지지 않게끔 주의해야 할 라고 했으니까 5번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된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21번 보시면 역시 우리말 선지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첫 문장 봤을 때 사이언스를 시작하고 있는 이 문장에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뭐 있었더라? 어린이 여러분? 아가들?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첫 문장에 뭐 있었어요? 자, of course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of course 동그라미 왜 쳤는지 기억나요? of course 뜻이 뭐야? of course 뜻이 뭐냐고. of course 그잖아. 물론 이런 뜻이잖아. 이 of course 언제 쓴다 그랬어?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선수 쳐서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끔 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즉, of course는 내 주장과 반대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먼저 선수 쳐서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랑 싸울 때 내가 물론 네 말이 맞아 라고 나서 내가 병신해 그래? 물론 네 말이 맞아. 근데 하고 역접이 나온다는 거지. 맞습니까? 따라서 봐봐.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indispensable니까 버릴 수 없는 source, 원천이에요. 무엇의? 정보에. 근데 뭐에 대한? 현대 작가들. 과학과 현대 작가들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과학, 현대 작가, 소스. 그죠? 유익입니다. 두 번째 문장. It is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a necessary,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의 어떤 높은 기술적인 환경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과학과 작가예요. 그지? 맞습니까? 즉 과학과 문학 정도인 것 같은데 끝 문장 어떻게? 끝 문장 어떠니까 과학적 진술 또는 언급은 그와 같아서 even when they are valid 타당할 때 또는 reliable 믿을만할 때 또는 comprehensive 이해가 될 때조차도 are not literature 문학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과학은 문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문학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어요? 과학이 문학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거 없어. 대신에 과학이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문학이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가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창조해. 요거 찾는 거지. 첫 줄 끝 하나에서 완벽하게 안 나왔으니까 뭘 해주면 돼? 스캐닝 하시면 되는데 스캐닝 할 때는 일단 눈에 띄는 연결어를 찾아보라고 그러죠. 근데 뭐가 있어요? 번이 딱 보이는 번. 왜? 물론 나왔으니까 번 나온다고 했잖니. 그쵸? 맞아요? 오케이? 하지만 과학은 그 자체로는 나대예요. 나대. 그치? An elemental wellspring. wellspring. 스프링이 여기서는 샘 솟는 거, 샘. 그치? 그래서 문학이 샘은 아니야. 과학 자체가 문학 아니라고 동일한 얘기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even the most refined and precise research data 조차도 only raw material. 단지 그냥 날 것인 어떤 재료일 뿐입니다.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as a result of 인과 원인 이유 인과 이유가 나왔어. 근데 거기 뭐가 나왔습니까? An act of creation 창조 행위라는 얘기가 나왔죠. 즉 과학, 문학, 창조 행위. 정답 몇 번? 과학, 문학, 창조 행위. 2번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22번은 일단 패스하고요. 이거 패스예요. 네. 23번 볼게요. 23번 보니까 지금 1번은 The limit of genetic explanations, 그러니까 유전적 설명의 한계야. 뭔지 모르지만. 2번은 altruism 뜻이 뭐예요, 어린이 여러분? altruism 다시. 밑에 나와있죠? 이타심으로 나와있죠, 그죠? 이타심. 근데 그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이 benevolent aspect of humans, 그러니까 인간의 자비로운 측면이에요. 그죠? benevolent가 보통 자비로운 정도의 의미를 씁니다. 그죠? 3번은 altruism affected by genetic factors, 그러니까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타주의. 그지? 4번은 altruism, 이타주의와 egoism, 자기중심주의 사이의 어떤 차이점. 그 다음 5번은 correlation이 상관관계였잖아. causation은 인과관계, correlation 상관관계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호르몬과 유전자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가 될 텐데, 일단 첫 문장 보시니까 과학자들 나왔고요. 그 다음 found, 발견했다고 했으니까 뭔가 중요한 정보 나올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견한 거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tend to act selfishly,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지? 그 다음 while 반면이니까 대조관계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selfless, selfless, 자기가 없는 거야. 즉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를 버리고, 그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while, 역시 역적, 양보입니다.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많은 이유가 있는 반면, 자, 연구자들 동그라미, 발견했어 동그라미, 중요하겠네. 거기에 뭐가 있다? 유전적 설명이 있다. 즉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유전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자, 선지사죠. 이기적, 이타적, 유전적 뭐 있지? 1번은 유전적 설명의 한계니까 아니죠. 그 다음 4번은 이타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비슷한 거야. 그지? 그럼 남은 게 뭐야? genetic factor가 3번이 나와있고 altruism이 3번이 나와있죠? 확인해보자 이거지. 매칭 내용이 3번밖에 없다고 지금. 맞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쫓아오고 있어요? 아까들? 네. 자, 그래서 일단 두 문장 본 상태에서 끝 문장 갔어. 봤더니까 이만큼인데 thus, 원인, 이유, 인과, 결과 있으니까 또 강조. 동그라미. Some people may be born predisposed to make decisions more selflessly than others.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태어나는데 이타적으로 태어난대. 태어난다는 게 유전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 선천적인 거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at least in part because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원인, 이유, 인과, 결과 동그라미. 자, they have a version of genetic. 유전자라고 있어요. 유전적 요소. 정답 몇 번? 3번이 맞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8번 어법 잠깐 볼게요. 일단 얘는 현재는 어법이 수능 형태에서는 그냥 1, 2, 3, 4, 5로 나오죠. 틀린 거 찾기로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서 얼마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1, 2, 3, 4, 5도 결국은 1 밑줄쳐 나왔을 때 그게 A, B, C 선택형으로 나왔을 때 어떤 짝지어진 어떤 형태로 나왔을까 같은 생각해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위치에다 밑줄쳐 놨을 때 위치인지 이신지 이런 게 오죠. 그죠? 생각해 보면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자. A 보니까 it과 what이 있어요. 가나. it과 what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죠? 관계되는. 그렇죠. 즉, 연결. 그렇죠. 접사의 기능이 있냐? 없냐? it은 그냥 대명사니까 접사의 기능이 있어 없어? 없어요. what은 관계대명사 내지는 의문사로서 간접 의문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접사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즉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 동사의 중개수와 접사의 중개수를 따져봐야 돼. 근데 봤더니까 in our culture, much of it what is labeled. 그다음 is created라고 동사 두 개 나와 있죠. 그럼 뭐 필요해? 접수가 필요하지. 그럼 뭐야? 고민할 거 없이 와시. 맞아요? 오케이. 자, B번은 reference는 명사로서 참조 뭐 이런 치고요. 그지? referred는 ed 붙어 있으니까 pp 형태인데 and 붙어 있네. 이런 뭐야? 병렬구조라고. 오케이? 바로 앞에 and 붙어 있으니까. 보니까 when they are valued라는 b 플러스 pp가 나와있죠.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pp가 나와야겠지. 따라서 뭐예요? referred. when they are valued. 그 다음 when they are referred. 됐습니까?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C번은 is냐 아니냐니까 단수 복수만 따지면 되는데 보자. 이런 경우 즉 선행사의 수를 갖다 파악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행사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선행사 파악은 원래 어법은 외모지상주의죠. 철저하게 생긴 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근데 선행사 파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서 해석해봐야지 합니다 라고 했었죠. 예외적인 경우야. 그래서 보니까 오늘날 the term decorative earth 라는 용어가 has come to include object 어떤 물체들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근데 어떤 물체들이야? in current use 현재 사용하는 물체들이고요. that is are admired for their aesthetic qualities 그러니까 어떤 미학적 속성 때문에 이제 높이 평가받는 용도니 물체니 미학적 속성 때문에 높이 평가받는 용도겠어요? 미학적 속성 때문에 높이 평가받는 물건이겠어요? 물건이겠죠 당연히. 따라서 선행사가 뭐라는 거야? 얘가 선행사구나라는 거지. 그럼 object에 s 붙어 있으니까 복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r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된 것이다? 5번이 된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9번 잠깐 보는데 오늘 좀 딴 얘기 좀 많이 할 거야. 이 모의고사 보면서 보다 보니까 빈출 소지들이 많이 나왔고요. 선생님이 딴 얘기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했듯이 많은 다른 지문에 나왔던 걸 갖다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주 나온 소재로서. 자, 우리가 동양과 서양을 갖다가 대조하는 글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구대륙과 신대륙, 즉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갖다가 대조하는 거예요. 즉 유럽과 미국을 대조하는 거 대신 영국과 미국을 대조하는 형태들도 많이 등장해요. 근데 생각해봐. 유럽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식민지였다. 유럽은 그런 데가 없었을까? 역사가 짧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미국과 딱 떠올렸어요. 미국, 영국 두 개만 따지자. 미국과 영국의 가장 큰 차이점. 어린이 여러분, 미국과 영국의 가장 큰 차이점. 뭐 어디 민주주의 아니야? 아, 영국에는 왕이 있다. 영국 왕이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정치 시스템 차이일 뿐이죠. 미국, 영국 딱 떠오르는 차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그럼 말고. 돈 잘 번다. 영국 좀 잘 볼걸? 응? 땅덩어리. 자, 미국은 땅덩어리 어때요? 넓잖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미국은 그러니까 영국, 유럽은 어때요? 땅덩어리가 좁죠. 오밀조밀해. 그지? 그러니까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어디가요? 미국은 대중교통 발전이 어렵죠. 자, 생각해봐. 라스베가스 네바다 사막에다가 지하철 간다고 생각해봐. 지하철역 하나 서고 그 다음 역까지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그 다음 역 딱 갔더니까 한 명 내리고 두 명 타.
그런 전철 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유럽 쪽은 오미자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고 조금 와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가능. 물론 미국도 대도시 가능하잖아. 그지? 맞아요? 그런 취지란 말이야. 또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어디가 높을까? 재산세, 재산을 소유하는 것,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가는 어느 쪽이 높을 수밖에 없어. 좁은 쪽, 넓은 쪽. 좁은 쪽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강남권 들어가면은 뭐 50억, 100억짜리 아파트들 있잖아. 그지? 강남권 가면 50억 아파트는 뭐 비일비재한데, 그지? 근데 해보면은 뭐 30몇 평, 넓어봤자 40평이란 말이야. 아파트고, 그지? 근데 그 50억을 가지고 미국 가서 집 사면 어때요? 대저택이 되죠. 한 30명 살아도 좁지 않은 그런 저택이 나온다고. 그지? 땅덩어리 넓으니까. 그지? 하여튼 그런 차이들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차이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봐봐. 얘는 The traditional American view was that.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인의 관점은 뭐였냐면은 fences, 울타리가 were out of place. 장소에 맞지 않아. 미국의 경치에는. 울타리는 미국에 어울리잖아. 딱 뭐 떠올리면 되냐면은 우리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서민들의 집 있죠. 2층짜리 앞에 조그만한 잔디밭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드라이브웨이 있었고 차고 딱 붙어있는 그런 2층짜리 집. 그죠? 해봤자 안 들어봤자 방 3개, 4개밖에 없어. 그죠? 이런 집들. 그런 집들에 울타리 있어요? 아예 길가 쪽에 울타리 없죠. 옆집이랑 길가 쪽에 찻길에서 드라이브웨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 있지 않아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요. 애들이 그래서 자전거 타고 와갖고 애들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자전거 막 타고 와갖고 잔디밭에 확 던져놓고 들어가잖아. 진짜요? 아닌데. 아니에요. 울타리 없죠. 울타리 있어요. 진짜요? 단 집과 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 아니요, 울타리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들이 있으나 마나한 울타리라고. 그냥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휙 넘어가면 넘어가. 그게 미국식의 어떤 가구죠. 영국 같은 경우 대신에 이제 우리 식으로 치면 아파트 대신 이제 뭐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어떤 형태들. 그냥 5층짜리 건물에 이렇게 삑삑 여러 가지 막 누르는 벨 여러 개 있고 막 이런 어떤 집이 주종이지만 그냥 단독 주택으로 가면은 울타리가 있어. 서로 안 보여. 그래서 영국 영화들 보면은 뭐 액션 영화나 이런 데서 특히 그 울타리를 막 넘어가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와. 그 차이가 있어, 그죠? 그래서 울타리는 미국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전통적인 미국인들의 관점이었고 이와 같은 관념이 turned up repeat, 반복적으로 19세기에 등장한다는 거죠. 턴업, 그죠? 미국의 어떤 글 속에서 경치의 조경에 대한. 그래서 한 작가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작가 이거니까 작가들마다 뒤이어서 연이어서 혹독하게 비판했대요. 무엇을? Englishman, 영국인들의 insulting, 모욕적으로 적대적인 어떤 벽돌담이지. 근데 그 벽돌담이 topped with야. 우리 토핑이라고 하잖아. 토핑. 위에 얹는 걸 토핑이라고 해요. topped with broken bottle. 그러니까 깨진 병으로 위에 얹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나라도 옛날엔 다 단독주택들이 주로 주종이었고 그럴 때 이렇게 벽돌담이 있고요. 벽돌담 위에 그 뭔지 알죠? 그 쇠꼬챙이 막 이렇게 생긴 쇠꼬챙이 막 이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뭘 했냐면은 옆에서 보면 단면으로 보면 요 위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얹어. 그다음 여기다 깨진 병 막 꽂아놔. 뭐하고 담 넘어오지 못하게끔 이걸 했다고 해요. 그지?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프레드 제이 스캇 초기의 어떤 조경 건축가인 근데 그 사람이 who had a large impact on the look of America's first suburbs 그러니까 미국의 최초의 근교 지역의 어떤 모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어떤 건축가가 부단히 노력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리드는 제거한다. 미국의 어떤 조경, 경치로부터 펜스, 울타리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1870년에 70년에 글을 쓰면서 그가 견지하기를, 그죠? 이 홀드가 쥐고 있다는 뜻과 생각을 쥐고 있다는 뜻. 생각을 견지한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To narrow our neighbors' views of the free grace of nature 했으니까 자연에 대한 무료의 어떤 우아함의 어떤 이웃들의 광경을 좁히는 것. 즉 우리 집에 담을 쌓음으로써
옆집이 우리 집 담 때문에 막혀가고 자연의 광경을 보지 못하는 거. 그것이 unselfish하다? 이기주지 못하다? 근데 뒤에 and 다음에 비민주적이라고 있어요. 비민주적이라고 있으면 이쪽도 마이너스 개념 나와요. 그럼 뭐가 돼야 돼? selfish하다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예. 됐습니까? 오케이. 자, 30번 더 하나 보겠습니다. 자, 밑줄 문장 봤을 때 the answer, 그 답은 depended on time, 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관건이 아닌데, 맞아요? 오케이? 근데 선지 보니까 1번 fixing the situation, 상황을 수정하는 거, 고치는 것이 took considerable time,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시간 얘기 맞죠? 2번은 the government, 정부가 could wait for the recovery, 회복을 기다릴 수 있었어 라는 것도 회복을 기다리는 거니까 시간 얘기 맞잖아. 기다린다는 거, 그죠? 3번 rapid action, 빠른 행동이 필요했어.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빠른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 맞죠? 맞아요? 4번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recovery, 회복되는 것이 너무 늦었어. 느리다 빠르다도 시간이 맞잖아. 5번 terrorist attack, 테러 공격이 타임 커스, 시간을 되게 많이 소요해 라는 얘기니까 역시 시간 얘기 맞죠. 다 시간 얘기는 맞아요. 자, 그럼 뒷문장 보자. 뒷문장 보니까 if 조건 동그라미 쳤을 때 만약 정부가 had stood, stand, 서 있는 거야. 그죠? 그냥 stand by, 기다리고 대기하고 서 있는 거야. 옆에 서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and let the economy regulate itself, 경제가 스스로를 규제하게끔 내버려 뒀다라면 항공산업이 may have recovered, 회복은 했을 거야. but,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을 겁니다. 라는 얘기는 실제로 정부가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정부가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항공산업이 스스로 규제하게끔 내버려뒀다면 언젠간 항공산업이 회복은 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을걸요? 이거야. 그 얘기는 정부는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안 기다리고 개입을 했어요. 그 덕에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막았어요. 빨리 개입했기 때문에. 그게 시간 문제라고. 맞습니까? 빨리 개입을 했다. 정답 몇 번입니까? 빠른 개입. 3번이죠.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해하십니까? 정답 3번이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 그래서 우리가 VIP를 계속 보는 겁니다. 적어도 VIP 이게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없게끔 만들어야 돼. VIP. 이게 딱 네. 국민공통기본교육에서 다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빈칸들이 다 대부분 많이 틀렸는데 봐봐. 31번 보시면요, 빈칸 문장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고 뭐라고 하냐면은 This perhaps explains why, 이것이 아마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어떤 이유냐면 뉴욕 사람들이 are so much fonder는 더 좋아한다는 거야. 무엇을 더 좋아해요? 누구보다? than people in rural Kansas, 시골 지역인 캔자스 사람보다 도시적인 뉴욕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한다. 선지를 봤더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1번은 큰 정부, big government, 2번은 큰 넓은 땅덩어리, 그죠? 3번은 안전한 공동체, 4번은 친밀한 관계, 5번은 적은 인구예요. 그죠? 자, 근데 빈칸이 끝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문장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앞문장 봤다니까 뭐가 나냐면은 The massing of millions in small land areas, 그러니까 작은 땅덩어리에 수백만이 운집하는 거, 모이는 거, 즉 도시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require,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그라미. 자, 지금 잘 봐봐. 31번이
왜 우리가 문제를 틀리고 알면서도 틀리는 줄 알다 보여준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공식화, 도식화된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갖다 보여준 문제라고 정형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는 선생님 만든 문제 아니야. 직접 그 있는 문제, 실제 기출문제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죠? 자, 요구한대. 요구는 강조잖아. 근데 뭘 요구해? 왕성한 공적 영역이야. 왜? To combat crime, 범죄와 싸우기 위해서 또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범죄와 싸운대요, 질병과 싸운대요. 그렇다면 안전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3번을 많이 선택한다고요. 대부분. 3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3번. 그죠? 31번. 네. 2번은 왜 넣었지? 땅덩어리 때문에 2번 좀 보면 안 돼. 그죠? 어떻든 간에.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강조 표현을 선생님 강조한 이유가 뭐야? 중요한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뭘 필요로 한데 이게 핵심이라고. 공적 영역이 왕성해야 돼, 미국에서. 공적 영역은 국가잖아. 내지금 정부라고. 그게 왕성해져야 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니네한테 얘기 안 했나?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 안 했나요? 어떤 거요?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 한 적 없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요거는 또 워낙 자주 나오니까 잠깐 또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적 어떤 성향을 둘로 양분한다면, 그지? conservative가 있고, 또 하나는 progressive가 있어요. 물론 progressive는 다른 말로는 liberal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conservative는 conserve가 원래 아끼다, 지키다, 뭐 보존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conservative를 갖다 보통 우리가 보수적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progressive를 갖다가 progressive 나아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진보적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으로 치자면 미국에는 여러 당이 있지만 어떻든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당이 뭐랑 뭐야? 빨간당, 파란당, 미국 민주당, 새누리당. 민주당과 보수, 트럼프가 뭐야? 보수, 공화, 공화당이죠. 공화당.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 쳤을 때 공화당을 갖다가 리퍼블리칸이라고 표현하고 역시 수능 지문에 나옵니다. 민주당을 데모크래시에서 데모크래트이라고 표현하고요. 역시 수능 지문에 나와요. 우리를 치면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국민의힘당이고요. 그다음 바이든이나 오바마의 민주당이 우리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정말로 정치학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의 국민의힘당이랑 우리의 더불어민주당 둘 다 보수야. 근데 어느 쪽이 더 가깝냐를 양분해서 생각하는 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둘 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둘 다 보수야. 우리나라의 실제 진보는요, 뭐 진보당, 뭐 노동당 이런 것들이 진짜 진보예요. 좀 이 정치학적 그 분류 방법으로 치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더 가깝냐, 이 스펙트럼 상에 어느 쪽에 있냐, 이거 가지고 두 가지 당을 갖다 구분하는 것 뿐이 아니라 이쪽이 보수 쪽에 더 가까우니까 이쪽이 진보 쪽에 더 가까우니까라고 얘기하는 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보수와 진보는 기본적으로 성장 우선인지 분배 우선인지를 가지고 따져요.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택할 것인가,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택할 것인가, 그죠? 그럼 어린이 여러분, 성장 우선은 위에 걸까 아래 걸까? 성장 우선. 위에 거 손 들어보세요. 위에 거. 성장 우선. 아래 거 손 들어보세요. 아래 거. 연. 위에 거 아래 거. 사용. 훈.
위에 거는. 자, 한 가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한 10년 전쯤에 이 수업을 하잖아. 이런 수업을 하면은 다 맞췄다? 다 맞췄어요. 근데 10년쯤 지나고 지금 요즘 이 수업을 하잖아. 맞춘 사람을 찾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성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분배 우선은 나누는 걸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봐. 우리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나왔죠. 그건 분배 우선 정책이야, 성장 우선 정책이야. 물론 둘 다 있어. 분배 우선이고 성장 우선이긴 한데 둘 다 있지만 어떻든 나눠주는 거니까 분배 우선 정책이에요. 그지? 어디입니까? 얘네가 분배 우선, 얘네가 성장 우선. 근데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 여러분 선배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이걸 당연히. 근데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몰라. 심지어는 지문에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언급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란 말 나오잖아. 그치? 어린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입니까? 우리나라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반대는 뭐죠? 어? 사회주의 반대는 뭐야? 그 공산주의 반대는 뭐예요? 민주주의. 이런 거 안 돼 있어.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공산주의는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물론 현상적으로 봤을 때 북한, 뭐 중국 이런 걸 떠올렸을 때 저 새끼들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런 게 있을 뿐이지. 걔네도 시스템상 겉보기에는 민주주의처럼 보이잖아. 투표는 하잖아요. 몰표가 나올 뿐이지. 심지어는 비밀 투표가 아니라 수첩 들어가고 찬성합니다 이럴 뿐이지. 시스템. 자, 북한의 국명이 DPRK예요. 조선 정확히는 그 한글 명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뭔 씨발 민주주의야. 근데 민주주의라는 이름 붙여놨어. 그치? DPRK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거야. 그치? 유입니다. 그치? 어쨌든 사회주의라는 것도 좀 다른 개념이야. 사회주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몰라. 사회주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 이럴 땐 베트남식, 중국식 계획경제의 사회주의가 있고요.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도 있어요. 모른다고. 선생님 봤을 때 니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전 국민의 90%는 몰라.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국민을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도 수학, 과학 선생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몰라. 그나마 국어, 영어 선생님들은 알아. 사회주의가 뭔지. 근데 통칭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거 얘기할 때 말하는 사회주의랑은 좀 다르죠. 근데 사회주의란 그 틀 안에 여러 가지 사회주의가 또 분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국가야. 뭐처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즉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 국민 삶을 책임져 주는 걸 얘기해요. 단 사회주의의 정도가 차이가 날 거지. 우리나라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보다 훨씬 약한 사회주의고요.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주의죠. 왜? 미국에 국민건강보험 있어 없어? 없어. 걔네들은 건강보험 없으니까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은 30만 원씩 내야 돼. 파산. 안 가.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감기 걸려서 가면은 병원비 한 3,000원, 약값 한 3,000원, 끝이잖아. 나머지는 다 건강보험에서 나오거든. 그런 것도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이를테면. 그치?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장 우선이다 보니까 경제가 막 잘 돌아가야 돼.
근데 경제가 잘 돌아가는 관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얘네들은 뭘 보냐면은 기업 비즈니스 프렌드라고. 기업 친화적이야. 그지? 기업을 좀 잘 되게 해줘야 돼. 그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알고 들어봤어요. 낙수 효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낙수라는 게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잘 되면 삼성그룹의 하청업체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막 역시 돈을 많이 쓰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한다. 근데 물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낙수 효과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제학자들은 낙수 효과 그딴 게 어딨어. 아무리 조사해도 그런 거 없어. 허상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 그죠? 자, 반면에 그러면 얘네는 기업 친화적이니까 그지? 규제를 어떻게 하겠니? 규제를 더 세게 할까 낮출까? 낮춰야겠죠. 그래서 기업 활동하기 좋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그죠?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반면에 분배 우선 정책을 실시하려면 자, 야, 너 너무 많이 갖고 온 것 같아. 조금만 줘봐. 한 다음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가 필요해? 규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일단 원리야, 원리. 이 정부인데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정부인데 규제를 강화시킬 수도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달라진다. 근데 전반적인 어떤 원론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차이일 뿐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규제를 하려면 누가 규제해야 돼? 정부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를 강화시키려면 정부의 기능이 더 강해져야겠죠? 정부가 어떻게 돼야 돼? 정부가 어떻게 돼야 돼? 큰 정부로 가야 됩니다. 규제를 완화해야 돼. 정부의 기능을 막 줄인다고. 그러면 큰 정부의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로 가는 거야? 작은 정부로 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공지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쭉 설명하는 건 대략 한 7, 8개의 지금 나왔던 내용을 다 한꺼번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 중에 어떤 부분을 떼어서도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럼 작은 정부, 큰 정부야. 근데 이걸 갖다 좀 전에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도시랑 시골 얘기했단 말이야. 생각해보자. 내가 시골에 살아. 우리 동네에 한 100가구밖에 없고요. 100가구에 자식들은 다 도시로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두 부부씩만 살아. 그럼 200명이야. 200명에 있는 우리 200명 100가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경찰관 10명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경찰관 10명도 내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굳이 그런 사이즈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은 어때? 큰 정부를 선호해? 작은 정부를 선호해? 작은 정부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시는 어때? 보낸 사람들이 많거든. 이를테면 여기 김포 구례동인데요. 불이 났어요. 했더니까 소방차를 보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30분이니까 30분 기다리세요. 돼? 안 된다고. 신고하자마자 2분, 3분 안에 경찰도 오고 소방서도 와야죠. 그렇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좀 들이더라도 안전한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 도시는 큰 정부로 가는 거야. 물론 이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경북, 경남, 영남이라고 얘기하죠. 와, 전북, 전남, 호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은 완전 달라.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컨서버티브가 빨간색이고요. 데모크래시, 프로그레시브가 파란색이란 말이야. 투표에 보면 영남은 다 빨간색이야. 호남은 다 뭐예요? 파란색이야. 이거는 정확히는 지역 감정 때문이에요. 그 지역 감정을 만들어낸 게 박정희예요. 박정희가 지역 감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대로 경상도에서는 전라도 저놈들, 경상도 저놈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무시해야 돼요. 이 이론에서 무시해야 되고요. 서울, 경기랑 강원도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울, 경기는 다 도시지. 강원도는 어때요?
감자 나오고 옥수수 나오잖아.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죠? 강원도는 다 빨간색이야. 서울, 경기는 대체로 뭐예요? 파란색이야. 김포도 아마 파란색일 거야. 아, 맞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각 국회의원들의 플랜카드를 보잖아. 그죠? 김포가 여기랑 장기랑 다른가? 모르겠어요. 선거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장기는 하여튼 파란색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죠? 도시 지역은 흔히들 진보 정부를 많이 선호한다. 이게 좀 더 나가면요. 이를테면 자 자산가 내가 재산이 많아.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지. 내가 재산이 많다고. 근데 분배 우선 정책으로 야 세금 더 내! 하고 막 뜯어가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자산가는 다 어디로 가? 얘로 가. 자 고소득자는 어디로 갈까? 자산가는 다 보수로 간다 했단 말이야. 고소득자는 어디로 갈까? 위에 거 아래 거? 자 고소득자 위에 아래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지금 자산가를 따로 띄어내잖아. 아 자산가를 따로 띄어내고 고소득자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 뿐이지 재산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고소득자. 그리고 대체로 고소득은 왜 고소득자가 될까? 내가 재산 없어. 우리 집안 대대로 재산 없어.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친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친가는 선생님 강릉 출시거든요. 친가는 선생님 할머니, 친할머니가 첩이었어. 첩. 조선 시대로 치면 서자야 서자. 선생님. 첩의 자식이 서자, 노비의 자식이 얼자죠. 그죠? 서얼. 그죠? 선생님 서자야. 그지? 그리고 애초에 강릉의 턴을 잡은 강릉 출시들은 다 이미 조선시대 때 정치에서 밀려갖고 그걸로 간 거야. 그냥 망한 집안이야 그냥. 그치? 그 다음 선생님 외가가 영월 실시 집안인데 외가는 그쪽에서 그나마 좀 많이 좀 저기를 했던 집안이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 외가를 갖다 선생님 농담 삼아서 남들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어머니도 학교 선생님이었고요. 그 다음 친척들 중에 학교 선생님이 많고요. 그 다음 선생님 외할아버지는 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고 증조 외할아버지는 교육감이었어요. 점점 쪼그라들었죠. 교육감에서 교장에서 그냥 교사 쪼그라들었는데 자 생각해봐. 선생님 증조 외할아버지가 교육감이었던 시대는 일제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농담삼아 저희 외가 쪽은 실패한 친일파입니다. 성공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해. 아직도 거기 땅이 있긴 있어. 땅도 있고 지주야 지주. 땅이 있어갖고 거기서 소작농, 그러니까 그 땅을 밀려갖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농사 져갖고 뭐 주냐면은 뭐 쌀 한 가마 정도? 뭐 그런 식이야. 그냥 버려진 땅이야 진짜. 알짜배기 땅들은 경찰서에 헌납, 파출소 부지로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시청에 헌납 이런 식으로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실패한 친일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특히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안이 쫄딱 망해갖고요. 그 기생충 나온 그런 같은 그 반지하집 들어가고 비 오면 물 퍼내고 살아. 그치? 그러니까 자산 없어. 그죠? 그치? 그럼 뭐냐면 고소득자가 된 이유는 주로 뭐야? 자산은 없지만 대대로 집안 내내 갖고 온 재산은 없지만 고소득자가 된 이유는 주로 뭐겠니? 일반적으로 살아서 열심히 살았어. 그 열심히 살기 전에 뭘 했어? 지원받아서 지원 뭘 지원했어? 고학력. 근데 고학력이라는 건 학문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잖아. 철학 뭐 이런 거 많이 노출됐다고 그죠? 이렇게. 근데 학문의 방향은 미안합니다. 발음 똑바로. 학문 말고 학문의 방향. 학문의 방향은 항상 아래쪽이고요. 그 말고 학문의 방향은 항상 진도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어질수록 진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분배 우선의 정책이 유리할까, 성장 우선 정책이 유리할까? 근데 분배 우선 정책이 훨씬 유리하죠.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 더 준대. 좋아 안 좋아? 150만 원에 20만 원은 큰 차이야. 1000만 원만 버는 사람이 20만 원 더 주는 건 별거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저소득자는 좋아진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저항력이기 때문에. 저소득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항력이기 때문에 저소득자가 되는 사회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저항력자들은 일단은 외부 정보를 갖다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프로파간다 뜻이 뭐니? 어린이 여러분. 하겠다. 프로파간다. 요게 선전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TV에 광고 나오는 것도 야 선전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근데 지금은 TV 광고는 선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선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디야? 선동 어디 떠올라? 북한에서 체제를 선전한다고 하잖아. 그게 프로파간다라고요. 그죠? 그 다음 역사적으로는 북한 말고 역사적으로는 이 선전을 제일 많이 했던 두 나라가 어디니? 선전을 제일 많이 했던 두 인물이 누구야? 히틀러랑 무솔리니였죠. 러시아예요? 이탈리아.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전체주의. 아. 히틀러도 나치. 그래서 선전선동. 히틀러 옆에는 괴벨스라는 사람. 괴벨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거짓말도 100번 얘기하면 진실이 돼.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괴벨스라는 사람. 이 사람 선동을 했었는데 그 전체주의 요런 게 요 라인이야 원래.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를 많이 써먹어. 그러니까 거기 많이 쏟아 나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20만 원 더 받으면 좋죠. 좋은데 20만 원 더 받으려고 욕심냈다가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진다고 해갖고 인원을 감축해버리면 20만 원 더 받으려다가 내가 잘리면 어떻게 돼? 더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쪽 가요. 뭘 보시면 하냐면 우리 태극기 집회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단 5만 원 받고 나와서 그 5만 원 때문에 나오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거야.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전체의 어떤 흐름이 있더라 라는 걸 갖다가 좀 기억을 이거는 솔직히 문제에 나와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문에 이런 글들이 나와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 이상 이 정도는 상식을 갖고 있어야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잠깐 쉴까요? 네. 지금 몇 시야? 잠깐 쉴게요.